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퇴근길 쇼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2조 달러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이 뭐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뭐 거의 뭐 무제한급으로 돈을 푼다라고 하죠. 그리고 도쿄올림픽 1년간 뭐 취소 1년 이내로 뭐 연기된 거죠. 취소가 아니고 정확하게 연기됐는데 그 후에 바로 뭐 도쿄 봉쇄령까지 나오면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 뭐, 우연의 일치겠죠. 예, 그렇게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오늘 새벽에 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걸로 되겠느냐라는 뭐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상원과 백악관 쪽에 협상에 대해서 약간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은 타결이 됐습니다. 2조 약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이고 상원 뭐 지난번에 조금 한번 뭐 결렬되긴 했는데 기업 대출 쪽으로 뭐 5천억 달러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쪽으로 이제 3,500억 달러 그리고 실업급여 이쪽으로 2,500억 달러, 뭐 그리고 뭐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으로 2,500억 달러, 뭐 이렇게 뭐 기존에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뭐 이건 뭐 기존에 나온 내용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추후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해서 어려워진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유가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을 시원하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뭐 경제 지표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나 안 좋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소를 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존에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는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할 만한 게 또 뭐 있나 하고 계속 시장이 찾고 있는 것 정도예요. 참고하시고 다우지수는 그래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썩 탐탁치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아름다운 캔들은 아닙니다. 일단 요 올라갈 때 한 23,000원 정도는 한번 두들겨 주면서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왔어야 좋은데 잘못하면은 뭐 변곡점이 되거나 아니면 잠깐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캔들이 되죠. 위아래로. 대신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을 만드는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왜? 경기부양책은 계속 내놓는데 일단 해결된 게 없잖아요.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 원론적인 걸 들어가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코로나, 질병 관련 이슈죠. 코로나라고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질병 관련 이슈. 두 번째 뭐예요? 유가 급락. 5일 전제.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글로벌 경기 침체죠.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게 경기가 호황 구간이었으면은 이 질병 이슈로 이렇게 좀 어려운 구간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경기가 침체인 상황에서 질병 관련 이슈로 뭐 공장도 문을 닫고 그 봉쇄령 나오고 거기 유가까지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뭐 삼박자가 갖춰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풀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걱정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경기 침체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번 이슈로 침체는 조금 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정도 경제 성장률 쪽은 다 이제 하향되고 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유가 급락 이거는 좀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정도인데 아, 뭐 그렇다고 뭐 아예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었죠. 미국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보호무역주의에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것이 뭐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질병 관련 이슈 이렇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 관련 이슈가 해결된 곳은 진원지인 중국이 해결됐고
뭐 양회에서도 뭐 중국이 뭐 이겼다, 뭐 공산당이 뭐 질병을 이겨냈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애초에 초기부터 쉬쉬하지 말고 그냥 우한을 봉쇄해가지고 그 춘절 설 연휴 때 사람들 못 나오게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종교에서 뭐 난리를 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커진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소강 상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힘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지금 2주 동안 뭐 거리두기 캠페인 하고 있죠. 요거 지나면 지금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오늘은 뭐 거의 낮에 반여름 날씨처럼 덥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열이 많아서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뭐 약해진다라는 뭐 논문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2주 정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 지나면은 좀 급격하게 이제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국면으로 2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코로나를 제압한 것처럼. 근데 누가 잘했다 하는 거 해도 좋으니까 해결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장 반등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좀 더 세 보이긴 하죠. 반등 나오는 가운데 조금 주춤했는데 한 차례 더 뭐 하루 정도 쉬었다 가던 아니면 바로 가던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된다. 한 23,000포인트 정도는 해줘야 되고 25,000까지 해주면 뭐 금상첨화인데 여기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참고하시고요. 올라가다가 한 차례 좀 쉬었다가 가는 모양 만들 수 있겠죠. 21선도 위에 있고 하니까.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은 이제 혼조를 보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다지 썩 그렇게 2조 원 경기부양처에도 썩 뭐 이 정도로는 뭐 굳이 뭐 해결되는 거 없지 않느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업률 급격한 증가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 뭐 양호할 것이다 낙관론이 좀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뭐 기술주에는 뭐 나쁘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겠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1550포인트 정도는 회복이 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만 회복돼도 괜찮은데 전일 한 차례 저항을 받았어요. 21선도 있고 1550포인트도 있고 저항 받을 만한 위치에서 저항 받은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쉬었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되는데 뭐 잠깐 조정을 받아 쉬었다 이렇게 쉬던 아니면 조금 더 내려 쉬던 돌파되는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 쪽은 지금 뭐 다시 살아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주도주다라는 거 뭐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원래 상하 파동이 나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도 이 반등 구간에서도 정확하게는 반등 구간에서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 조금 쉬었다가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만 급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판 무제한 양적 완화 뭐 거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3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금융회사에다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뭐 공급하는 정도고 과거 뭐 금융위기나 2008년이죠 금융위기 정확하게 뭐 미국에서 뭐 촉발된 거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 이쪽으로 시작된 이제 금융위기 이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 당시에도 RP 그러니까 그 환매 조건부 채권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이 매입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걸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쪽 지원한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91일 만기 RP를 일정 금리에서 매입하는데 이 금리는
기준금리 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0.75%, 얼마 전에 0.5%포인트 인하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사상 최저금리를 깨고 0.75까지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왔다. 여기에 이제 0.1%포인트를 가산해서 그래서 금리는 0.85%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입찰할 때마다 공고한다고 하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슈가 되고는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항상 정책이 늦어서 그러지 지금 해야 될 거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우리나라 좀 세게 나온 다음에 조금 쉬었죠. 1700 구간에서 잠깐 쉬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냐 아니면 좀 더 반등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요거는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수급 동향 변한 거 있나요? 외국인 뭐 주식 매도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코스닥이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건데, 뭐 그나마 연기금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매수하는 건 아니죠. 금액이 작으니까. 네,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투신에서 좀 은근슬쩍 저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 정도 외에는 뭐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동향이 좀 특이한 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하루씩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선물 매수를.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은 또 11,000계약, 기관이 좀 넘겨준 것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가져간 것도 있고 개인이 장마감에 이제 손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0계약 이상, 10,000계약이 사실 쉬운 물량이 아닌데 큰 물량인데 요즘에 지수가 널뛰기 하는 것처럼 이 선물 매수 수량도 엄청나게 큰 수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물 매수는 상방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요거는 단기가 아닌 중기 6월까지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근데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긍정적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옵션 동향, 콜옵션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이 뜻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어요. 최근에 풋옵션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하락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다시 복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콜옵션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만약에 뭐 1900까지 올라갔다라고 해도 안착보다는 이렇게 만기일은 살짝 꺾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중요한 거는 콜옵션 매도는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풋옵션 매도는 엄청나게 대량 매도가 나왔죠. 2천억 이상의 뭐 엄청난 매도가 나와서 이거는 도저히 외국인들이 밑에서 이 아래에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당분간 아마 1800포인트 위쪽은 어렵지 않게 줄 겁니다. 1800, 1830 요 구간은 어렵지 않게 줄 거고 여기 잘하면 이제 1900에서 1950까지도 좀 강력하게 올라가면은 한번 이렇게 빼꼼하고 터치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안착은 모르겠다. 안착은 자신 아직 없다. 수급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의견은 아직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콜옵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고 풋옵션이 매도 나왔던 게 청산,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 막 청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1700대에서 이제 더 못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풋옵션 매도를 청산하는 기미가 아예 없죠.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큰 물량을 청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1800 위쪽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요 21선 내려오는 거는 살짝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터치하고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착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고 일단은 도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이런 시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 1500포인트 깨지고 할 때는 좀 허황된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일부 의견에서는. 그거 너무 높게 보신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틀 만에 이렇게 1700 도달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네, 우려감을 보이셨는데, 주말까지만 해도 뭐 보이시는 분이 있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의심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약할 경우 1700, 뭐 지금 상황에서는 1800포인트대, 그리고 강하면 19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약할 경우에까지 왔는데도 풋옵션 청산이 안 나온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 분석을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 분석 잘하면은 뭐 시황 보는데 도움이 된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 자료 정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 자료 중 하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황 보는 물론 글로벌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흐름이라던가 뭐 기업들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종합하는데 그 중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예,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게 이것만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꽤나 이 수급 분석해드리기 꽤나 잘 맞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드린 시황이 어느 큰 틀은 이제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코스닥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코스닥도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530포인트까지는 1차적으로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다가 한 차례 싹 걸리고, 뭐 도쿄 봉쇄령이랑 뭐 일본이 크게 밀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 오늘 4.5%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 뭐 영향을 받으면서 고점 유지를 못하고 살짝 밀렸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저항 맞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짧게 보면 여기인데 목표치를 한 여기 갭 상승, 요 갭 나와서 메꾸는 정도, 그러니까 56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기 한번 터치하고라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530을 돌파할 경우에요. 여기를 돌파하면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 어렵지 않고, 580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580에서 600 정도도 건드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600까지 건드린다라고 하면 진짜 강한 거고요. 수급이 그렇게까지 뭐 따르지는 않을 텐데, 이거는 뭐 코스닥은 개별주 성향이 강하니까 개인 수급만 들어와도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서운하지 않은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1700포인트 그리고 530포인트 요 정도는 양쪽 지수가 다 건드려줬으니까 지금 뭐 최소한의 해줄 거는 다 해줬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 아직까지 뭐 충분히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자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700만 올라와도 여러분들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일부 회복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모두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은 소외주를 들고 계시는 거고, 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적어도 바닥권 대비해서는 최소한 10% 이상은 회복이 되셨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이 많은 분들 있죠. 다수의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이번에 하락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급락이 이렇게 나올 때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종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종목을 조금 압축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 구간에 현금 확보를 좀 천천히 하면서 이제 올라올 때 조금 현금 확보를 하고, 살짝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 조정을 하면 더 좋고요. 요 횡보 조정하거나 횡보나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뭐 이런 쪽으로 좋았던 성장주 쪽으로 해서 주도주와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종목별로 뭐 손실 종목이 있다 이거 신경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각 종목별로 본전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 종목으로 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혼자만 좋은 게 아니고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받아들여야겠죠. 이 종목이 올라오면 좋죠. 회복되면 가장 좋은 일인데, 다른 종목을 매매했을 때, 종목을 교체했을 때 더 빨리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교체하는 게 옳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거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내 종목이 얼마 손실이던 일단은 반등 목표치까지 왔을 때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다 전량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현금을 들고 있는 현금 100%인 상황에서도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이 정말로 가장 좋은 종목인가? 그럼 다시 사시면 돼요. 다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종목을 교체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을 교체하는지는 어제 영상 올려드렸죠. 주요 섹터들은 뭐 주도주, 성장주 섹터들 올려드렸고, 만약에 뭐 종목별로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3기 지금 이번 주에 시작을 하니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뭐 지금 반등 시에 약속드렸듯이 포트폴리오를 일부씩 조절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보유한 종목 중에 뭐 한 종목 정도는
정리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 그리고 집중을 이 구간에서는 조금 집중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수익률 게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수익률 게임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테마주 말고 예, 좀 상식적인, 상식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중장기로 들어갈 종목들 요 같이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존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운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 시장입니다. 괜히 뭐 무서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회 시장이니까 기회를 한번 잡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 계좌로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이제 지금 돈을 시장에 많이 풀어놨죠. 이 풀려있는 돈을 어떻게 잘 회수하느냐를 보면서 그 후에 수익을 이미 충분히 내놓은 다음에 주식을 조금 이제 현금화를 하면서 수익금을 챙겨 놓을지 아니면은 투자를 계속할지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아마 최소한 1년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좌 이제 수익 내는데.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시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시장 여러분들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잘 보셨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기회 잘 잡으세요.